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1번 문제는 스프링클러네요. 스프링클러의 비상전원 출력이랑 음량 장치입니다. 자, 서로의 일각에는 관계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두 가지 물었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교시 1번 이렇습니다. 자, 스프링클러의 비상전원 출력 용량은 이렇게 답은 이렇습니다. 자, PG1이죠. 그러니까 전격 출력. 요거부터 볼까요? 우리 기준부터 한번 하자니 기준 보겠습니다. 하자니 기준 보면 스프링클러 하자니 기준을 예를 들게요.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런 나옵니다. 비상전원의 출력 용량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 2, 3번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의 입력 용량 기준으로 전격 출력을 산정할 거. 이게 이제 PG1입니다. 두 번째, 기동 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개동될 때 부하의 허용 최저 입력 전압 이상의 출력 전압을 유지할 거. 이게 이제 PG2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에서 이게 PG3죠. 그래서 아직 스프링클러에는 우리 발전기 용량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PG법으로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답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PG1이죠. PG1인데 공식을 이걸 써주는 거예요. 이 공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PG2는 이 공식을 써줘야 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PG3는 이 공식, PG3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1번 답은 되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죠. 새로운 발전기 용량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네요. 자, 여기 보시면 기준명이 안 나오네요. 자, 발전기 용량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PG법에서 이렇게 GP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P, PL, PM, PA, PL, AC, K 여러 상수들이 있죠. 요식 하나만 있습니다. 요식 하나에 대해서 GP가 뭔지, 이제 시그마 P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쭉 설명해 놨습니다. PG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과제의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았죠. 근데 이 부분, 이 답이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가 되겠네요. 이 부분에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음량 장치입니다. 자, 음량 장치를 볼 것 같으면 조금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뭐냐면 212번입니다. 비상방송 화재 안전 기준이 2월 10일 날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정이 알아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우선 경보 방식이 개정이 되었다. 처음에 자탐이죠. 자탐이 5층 이상에서 연면적 3층 초과하는 건물에 이렇게 이제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할 때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 그다음에 1층은 그 발화층하고 그 직사층하고 지하층, 이게 이제 약간 직상발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바뀌었죠. 자, 층수가 11층으로 늘어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이 됨으로써 2층 이상의 층에는 뭡니까? 그 발화층하고 그다음에 직사층입니다. 1층에서는 발화하는 발화층하고 그 직사층, 지하층에서 직상층이 직사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뀜으로써 무엇은 바뀌었냐면 비상방송, 스프링클러가 아니 화재 조기 진압, 위보무 설비가 이제 시행 9개월 뒤에 이렇게 이게 9개월 뒤죠. 9개월 뒤에 전부 다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네, 비상방송이 바뀌고 스프링클러가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방송 부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정 이유는 이렇습니다. 살펴봤네요. 그다음에 비상방송 화재안전 기준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공고의 개정이 돼가지고 간이 스프링클러, 미분무,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화재 종류 진압해서 스프링클러도 11층 초과하는 부분하고 직사계층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개진이 되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하자니 기준의 답을 보겠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자, 답은 음량장치 및 기동장치는 첫 번째, 습식하고 건식은 자, 헤드가 개방되면 이제 음량장치가 발생해라. 그러니까 중미작동식하고 일제무기는 감지기에서 음량장치가 경보도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고, 음량장치는 수평거리가 25m, 그다음에 경종이나 사이렌 등을 사용합니다. 주 음량장치는 수신기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고, 자,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이 부분을 그게 부각해줘야 됩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경보해야 된다 해서 1, 2, 3. 2층 이상의 층에는 발하층, 직사층. 1층은 발하층, 직사층, 지하층. 지하층은 발하층, 그 직상층, 그다음에 지하층. 이게 바뀌었죠? 이거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음량 장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자, 있고. 그다음에 문제에 보시면 이제 펌프랑 밸브까지 같이 쓰라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자, 펌프 습식하고 스프링클러의 가압 송수 장치로서 펌프로 설치된 경우에 작동은 습식하고 건식은 유수 금지 장치에서 발신하거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발신해야 된다. 주미작동식이나 일제 사울수식은 화재 감지기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두 가지를 혼용해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주미작동식하고 일제 개방식은 화재 감지기나 동작에 따라 개방 또는 작동해야 되고, 화재 감지기는 교차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물령도 있고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주민등록식이나 일제사회주식은 수동기동 장치를 따라 개방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재 감지 기준은 자탐에 따라라. 그다음에 화재 감지 회로에 대한 부분은 발신기를 설치해야 된다. 다만 자탐에 발치된 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힘든 부분이죠. 이산화탄소 과설비의 점검사항에 쓰라. 자, 요거는 제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감리 결과 보고서 할 때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시험 나온 게 뭐 스프링클러나 뭐 옥내 소화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밑에 자탐, 내가 자탐 있죠. 자탐은 시험 나왔는데 가스계는 물 부문호 중에 가스계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험 나왔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시험 조사표 보시고 이산화탄소에 대한 성능시험 조사표를 한번 볼게요. 목차만 쭉 있는데 10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성능시험 조사표에 보시면 이렇게 가의 설치 상태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 나에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성능 및 점검 항목입니다. 처음에 용기죠. 이 용기에 대한 부분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이제 설치 장소의 적정성, 그다음에 표지, 그다음에 표지 설치 여부, 간격 이격, 그다음에 집합관 연결 상태, 충전비, 내압 시험, 개방 밸브의 자수동 개방, 안전장치, 선택 밸브, 개폐 밸브 사이 안전장치 이런 것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압시계는 안전 밸브 및 공판 설치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 보시면 개폐 밸브 사이에 안전장치 있죠. 안전장치 여기 보면 안전 밸브 사이에 안전장치가 집합칸의 안전 밸브의 적절성 여부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해 주는 게 좋은 답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기동장치입니다. 자, 기동장치는 이제 출입구 부근에 소화약제 표시 등을 설치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수동식하고 자동식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 보시면 자, 기동장치가 두 가지를 쓰라는 내용이네요. 수동식하고 자동식.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자, 비상 스위치를 설치해야 되고 방어구역별 기동장치를 설치해야 되며 조작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그다음에 바닥으로부터 적정한 높이, 표지, 전원, 없는 장치 요거 쭉 합니다. 그리고 감지기 작동 연동 여부, 수동으로 전환해서 기동 여부, 전자개방 밸브 적정성 설치 쭉 있습니다. 있고 이슈가 되는 부분은
자, 용기 밸브 개방 장치의 시험이 미비하다. 이 부분하고 기동용 동간의 피드백 배관의 설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필요해야 됩니다. 자동식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자, 선택 밸브입니다. 선택 밸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어구역, 방어 대상부마다 선택 밸브 설치하고 선택 밸브에 담당하는 방어구역 및 방어 대상부 표시 여부해야 된다. 자, 이 부분도 자, 선택 밸브의 개방, 수행 근거 부재로 인한 미실시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지기. 자, 감지기가 기동 이제 감지기의 감지에서 기동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자, 교차회로, 그다음에 유효 바닥 면적 측정은 여부.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교차회로 감지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됩니다. 이 교차회에 대한 부분이 감지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언급을 해주는데 이러한 답들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자, 이게 2023년이죠. 자, 천재 소방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신 자료에 보면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보시면 아까 위에 제가 문제되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문제점하고 대책들이 나와 있네요. 자, 수동 잠금 밸브. 자, 수동 잠금 밸브의 위치에 대한 기준이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 올려드리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선택 밸브 개방 시험의 수행 근거 부재로 인한 미실시. 그래서 이게 선택 밸브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용기 밸브, 자, 용기 밸브 개방 장치, 니들 밸브라고 그러죠. 시험 미수행해서 용기 밸브하고 니들 밸브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이 미비하니까 좀 성능 시험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기동용 동관이죠. 기동용 동관의 피드백 배관의 이제 설치 기준이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어디 보면 이제 수학 안전에 나오는 실무 교육 우리 19년도에 나온 거 보면 우리 최신 자료에 24번이네요. 여기 보면 자료가 있지만 이기 보시면 설계 시 이제 설계 감리 시 문제점 해가지고 화재 감지기, 자동식 화재 감지기의 적용 시 문제점, 그다음에 집합한 안전장치의 적합한 선정 문제점, 그다음에 과압 배출구의 실효성 확보 문제점, 기동 동관의 기준 정립 문제점, 그다음에 시공 시 문제점은 이런 거 같네요. 배관 용접 시 문제점, 그다음에 PRD 사용할 때 문제점, 이런 부분 시험에 나오던 거죠. 그다음에 체크 밸브 사용 시 문제점, 그다음에 점검 부분. 자, 선택 밸브에 대한 기준 정립이 없다고 또 언급이 됐죠. 그다음에 용기 밸브의 니들 밸브 수행 근거, 기동 연관의 동관, 기동 연관의 피드백 배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몇 년째 언급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험에 조금 쓰시면 좋은 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성능유지 설계 대상 신고, 변경 신고 대상 건축 심의 전 제출 도서하고 건축 허가 등의 건축 허가 동의 전 제출 도서 이 부분 두 개를 물었네요. 이거는 답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납니다. 자, 건축 허가 동의에 대한 우리 기본 답입니다. 기본 답이고 이제 허가 동의 제출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제출 서류가 있죠. 허가 신청서에서 설계도서에 쭉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정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있죠? 구조 대상 연면적 20만 50층 3층 시작 그다음에 3만 이상 그다음에 창고 시설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영하 상년간 그다음에 복합 건축물 그다음에 터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변경 신고 대상 그다음에 건축 심의 전 제출 도서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이게 좀 보기 힘들어서 제가 법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소방시설법입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입니다. 동의 보시면 동의 대상물이 있고 쭉 나와 있죠. 제출 서류는 여기 나와 있네요. 다음 각 1호에 대한 어느 하나에 하는 기간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는 동의 서류를 이렇게 다음 각과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서.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 강목의 설계도서 나옵니다. 건축물 설계도서, 건축물 개요 배치도, 주단면도, 인면도. 이 답이죠. 층별 평면도, 방화구획도, 실내외 마감표, 소방자동차 진입 및 동선 및 부서 공간 위치도,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계도서, 소방시설의 개통도, 평면도, 실내 장치물 방염
대상 물품 설치 계획서, 그다음에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개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 이게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그다음에 소방공사업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 등록증과 기술 인력 자격증 사본, 그다음에 계약서 사본. 요걸 이제 써주는 게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성능위주 설계. 자, 성능위주 설계는 대상 뭐 나와 있네요. 대상. 네, 신축만 해당되죠. 대상 여기 있습니다. 1번부터 연면적 20만 제곱 이상의 토지소유 대상물, 두 번째 50층 이상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자 30층 이상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인 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아파트는 초고층이고 그 외에는 고층이단 말이죠. 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의 대상물, 철도 및 도시철도, 공항시설 해당되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거, 창고시설 중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3만 이상인 창고시설.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에 영하 상련간이 10개 이상인 대상물 초고층. 그 다음에 터널 중 수저 터널 또는 길이가 5,000m 이상인 것에서 성능위 설계 대상이 이게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변경신고 대상. 자, 변경신고 대상은 이전 답은 좀 많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은 해당 특정 대상물의 연면적, 높이, 정수의 변경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이렇게 나옵니다. 연면적, 높이, 정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엄청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연면적이나 높이나 청수가 바뀌면 무조건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제외한다. 이 제외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이제 건축심의위원 제출 서준이 나옵니다. 자, 선의 설계 사전검토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는 선의 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다음 갖고 서류를 넣어라. 건축물 개요죠. 두 번째, 부지 및 도지의 설치 계획, 화재 안전 성능 확보 계획, 화재 및 피난 모의 시험 결과, 다음 과목의 건축물 설계 도면, 그다음에 주단면도, 인면도, 벽면도, 장호도, 실내외 마감 재료표, 방화구획도, 건폐판 비치는 동선, 소방시설 설치 계획 및 설계 설명서, 그다음에 성민 설계하는 자의 자격, 기술 인력 서류, 그다음에 계약서 사본. 요것들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게 쓰시면 답을 받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자, 요거는 좀 실무적이죠. 이제 주민자동식 스프링클러의 작동 시험과 수동 동작 시험입니다. 자, 요것은 답은 자, 여기 보시면 요건 제가 발췌를 했는데 요게 이제 소방 안전에 나오는 그 뭡니까?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 교재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통도 있죠. 그 주민자동시 스프링클러에 개통도 하나 그려줍니다. 펌프가 있고 이제 브레이싱 밸브가 있고 뒤에 보면 헤드가 있죠. 헤드가 있고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 슈퍼 비조리 판넬이 있고 감지기가 동작하면 그래서 이제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를 기동한다. 이 개통도 하나 그려주시고 작동 순서는 이렇네요. 자, 화재가 발생하면 교차열 감지기에 A 또는 B 감지기가 작동합니다. 그러면 경종이나 사이렌이 나가고 화재 표시가 뜹니다. 자, 감지기 A, B 중에 그다음에 이제 A가 나오면 그 다음에 B가 감지하겠죠. 그다음에 A나 B가 동작을 하면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수동기동 장치를 눌리면 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동식 유수금지 장치 작동을 하면 전자밸브에서 작동을 하고 중간 챔버 감압이 되며 밸브가 개방되고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 이제 경보하고 밸브 개방이 뜨며 2차적으로 급수되고 헤드가 개방되면 방수가 된다. 이렇게 뭐 발해 순서를 써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작동 시험은 이렇습니다. 자, 작동 시험은 브레이싱 밸브 2차 측에 개폐 밸브를 잠그고 점검을 실시한다. 자, 경보 발생 사항을 사전 통보 후에 점검하거나 제어반의 경보 스위치를 정지 후에 점검을 할 수 있다. 자, 동작 방법은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인데, 자, 네, 감지기는 자동이고, 그다음에 수동 조작함, 그다음에 수동 기동 밸브, 제어반에서 수동 기동 장치는 수동 기동 시험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동하고 수동을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동은 감지기 시험이고 수동은 수동 조작함, 수동 기동 밸브 개방, 그다음에 수동 기동 장치를 하는 게 이제 수동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십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 나오고 자 확인 사항은 이렇습니다. 방호경 내 감지기 두 개의 회로 작동, 수동 조작함, 동작 스위치, 브레신 밸브의 수동 기동함 개방, 제어반에서 브레스 수동 기동 장치 작동, 제어반에서 요게 이제 사유고 확인 사항은 이렇고 복귀는 이렇습니다. 자 한번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여러 가지 지수를 같이 묶어놨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세 가지는 가능한데 2번, 3번은 조금 힘듭니다. 보겠습니다. 자, 하향시 편향구의 기능 성능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 덮개, 수평거리, 뭐 위층에서 편향구를 낼 수 있는 없는 구조, 50cm 이상의 내려오는 길이, 그다음에 경보음이 울리고 조명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자재 등의 품질 관리 기준에 또 하향시 편향구에 대한 성능이 있죠. 자, 시험을 해야 됩니다. KSF 257-1 해가지고, 그 다음에 KSF 268-1 해가지고, 비차이를 1시간 이상의 내야 성능을 확보해야 되며, 사다니는 비난 사다리 힘승인에 적합해야 된다. 덮개는 637N per 0.2제곱미터에 대한 등분포 하중을 가했을 때 처짐이 없어야 된다. 요거 좀 써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자탐 안전 기준에 보시면 교차율 방식하고 손배진 방식입니다. 자탐에 보면 감지기란에 보면 자, 이 사이에 보면 다음 장소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교차율 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네, 그 연기 감지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차율에 대한 설명은 여기 보면 스프링클러 하지 않는 규칙이 쭉 나옵니다. 그림은 요리 그림 됩니다. 이게 A 회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B 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발신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둘러와 가지고 정단장이 달리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달리겠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가닥이 갑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가닥이 가죠. 여기 네 가닥. 여기도 네 가닥, 네 가닥, 네 가닥. 이렇게 해서 네 가닥씩 가는 게 원칙이죠. 자, 사유는 감지기는 AB 교차례를 구성하여 A 감지기 또는 B 감지기 작동 시 발진기 세트에 지구경직 경보를 발한다. 이후에 A, B 감지기 동시에 작동되면 밸브가 개방되어 스프링클러 사이렌이 울린다. 이게 같이 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 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배선에 보시면 송배전식이 나옵니다.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설명도 감지기 나오네요. 자, 송배선 방식의 목적은 도통시험을 확실하게 위한 배선 방식으로 일명 원행이 배선이라 한다. 송배전 방식의 감지기 배선은 감지기 인극의 2개씩 이상 총 4개의 단자를 이용해서 배선을 하며 배선의 도중에 붕괴하지 않도록 그림과 같이 시공을 배선해야 된다. 그림은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요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두 가닥 가지요. 이게 이제 송배정식입니다. 쭉 가고 마지막에 요렇게 묶어서 이렇게 종단장을 해주라. 그러면 쭉 가다가 감지 끝에 종단장을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하나, 둘, 셋, 네 가닥이 가죠. 이게 이제 아까 교차례 방식의 A회로하고 똑같죠. B회로랑 똑같죠. 이게 두 개 있으면 교차례가 되고 하나가 있으면 송배정식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림하고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대형 소화기. 자, 대형 소화기는, 소화기 혁신성이 기준에 있습니다. 자,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A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 B 화재는 20단위죠. 20단위고, 대형 소화기의 약재는 여기 답이네요. 네, 자, 여기 힘들죠? 물은 80, 강하게 소화는 60, 활력에는 30kg, CO2는 50kg. 분말은 20kg, 호수하는 20리터입니다. 여기 이제 참 여기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는 기출 문제로서 이렇게 종류 그림 하나 그려주고 개요 하나 써주면 뭐 가능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5문제라 쓸 수 있는 칸이 한 5칸, 4칸, 5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그림 그리고 개요 써주면 되겠네요. 미분모입니다. 미분모도 기출이죠.
정의는 이렇네요. 미분무 여기 있죠. 물만을 사용해서 소화하는 방식으로 채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 분자가 99%의 누적 체집 분포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분무이고 ABC 하지급의 적은 석이 갖는 것. 그리고 압력에 따른 부르는 이렇습니다. 저압, 중압, 고압이고 최고 압력이 1.2 이하, 사용 압력이 1.2 초가 3.5 이하, 고압은 3.5 초가. 이게 답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4번, 5번이 설기 가능하고 2번, 4번이 힘들어서 뭐 이게 1번, 4번, 5만 써도 한 10, 평균 10점 이상은 좀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3교시가 좀 어려워서 1번, 3번, 6번이 쓰고 5번은 반 정도 써서 좀 최소한 점수를 최소한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시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이네요. 이제 연소 생성물. 자, 연소생성물은 열, 화염, 연기, 가스, 이제 그 독성가스입니다. 독성가스인데 제가 이렇게 답을 구성해 봤습니다. 한번. 자, 연소생성물은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급기에 따라 가지고 CO 수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생성물 종류는 이렇게 연소 과정에 따라 가지고 연소 과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화재시 발생되는 대표적인 연소생물입니다. 이렇게 연료 성분이 이렇고 완전 연소, 급기과잉, 급기구조, 훈소, 복사해 돼가지고 연소 생성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하나 써주는 게 뭐 좋은 답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량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량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당량비가 1보다 작거나 1이거나 1보다 클 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소 생성물이 좀 다르게 나오죠. 맞죠? 그다음에 이게 뭐 SO3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 있다고 답을 언급해 준 것도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답을 참조해 보면 자, 그러면 열적 손상, 열응력, 화상이고 자, 비열적 손상은 마취성가스 마취가스가 뭐 이제 CO, CO2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쭉 배운 대로 설명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극성 가스, 할로겐산이죠. HF, HCl, HBr. 그다음에 독성 가스는 CO, HCl 이런 것들 좀 설명하시면 되고 이것도 중요한 거는 이게 가시거리 제한 여기 있죠. 감광계수 해가지고 가시거리 있죠. 이런 공식을 써서 뭐 이제 가시도는 뭡니까? 이거 감광계수 곱하기 가시거리죠. 그래서 이제 가시거리 있죠. 이 가시거리에 대한 부분 이 공식을 써서 한번 설명해 준 것도 조금 더 괜찮은 답일 수 있다고 저는 조금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자규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